안녕하세요. 엘싱TV 엘리엇입니다. 오늘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사법적폐 청산 범국민시민연대라는 단체에서 오후 6시부터 검찰 개혁과 조 장관 수호를 주장하며 서초 사거리를 중심으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연 건데요. 이들은 조국 수호, 정치검찰 아웃, 최후 통첩 등의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후 통첩이란 건 혹 조국 또는 조국 일가에게 후속영장 등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집회라는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요, 조국 가족 계좌 추적, 수색영장이 단 한 건도 발부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휴대전화 압수도 기각되어서 사실상 수사가 안 되고 있고 조국 동생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사실상 완벽히 조국 수호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쌀쌀한 날씨 괜히 나오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어제 10월 11일 한겨레 신문에서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별장 접대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를 덮었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대검찰청은 한겨레 보도에 대해 윤 총장은 윤 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원주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완전한 허위사실 보도라고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 대변인실은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하여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 천명했지요. 윤중천 씨의 전방위 접대는 그 역사가 10년 전 참여정부 시절로도 거슬러 올라가기에 정권 입장에서도 위험부담이 적지 않은 이슈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러한 윤중천 이슈까지 다시 들고 나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나쁜 놈 프레임을 쳐야 할 정도까지 조국 수호가 심정적으로 절박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루 동안 그 효과가 기대한 만큼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혐의 없음을 김어준 씨나 박지원 의원 등이 증언해주는 기사들이 업로드되며 속히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아예 윤중천 본인이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네요.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이어 10월 9일 한글날 집회에서도 대규모의 민심이 모여 목소리를 냈지요. 비리투성이 부적격자 조국이 퇴진을 촉구하는 실로 엄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조국이 별 흔들림 없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모습, 또한 어떻게든 조국을 보호하는데 유리해 보이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는 것을 보고 저는 다음 3가지 다소 괴로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 정부는 조국을 절대로 중도 사퇴시키지 않을 것이다. 대선 국면 전까지 언론을 통해 조국을 유능한 인사로 포장해서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며 임기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게 할 수 있다. 또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여 실로 유례없는 업적을 쌓고 있다는 점을 잘 포장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어필하는 보도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봅니다. 며칠 전 조국 장관이 직접 나선 검찰 개혁안 발표와 기다렸다는 듯 이를 칭송하는 친여권 인사들의 즉각적인 호응은 어쩌면 이러한 조비어천가의 전주곡에 불과할지 모르겠다는 예상인 것이죠. 둘째, 이 과정에서 조국 장관 임명 전에 드러났던 숱한 의혹들과 관련 수사들은 모두 흐지부지, 유야무야, 있어도 없어진 듯 이슈 뒤편으로 사라지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는 당시 인사 책임자였던 민정수석 조국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으로 조국에게 결코 유리한 보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도가 나온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윤석열 총장은 무혐의인 걸로 수습이 빠르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격적인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수사 명분은 꺾어버리는 데 있어서 수사의 총책임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누군가의 정무적 판단과 실행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당연히 드는 대목입니다. 과거 최동욱 총장에게 행했던 나쁜 놈 프레임 씌우기처럼 말이죠.
친여권 유튜버로 분류되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 등은 꾸준히 조국과 그 일가는 억울한 수사의 희생양에 불과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요 며칠 내세우고 있는 소위 김경록 인터뷰 등은 조국 일가가 용의선상에 서 있는 여러가지 사건에 대한 물타기, 본질 호도를 넘어 조국 일가는 결국 무죄였다는 판단을 국민에게 주입해 여론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밑그림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조국 관련 의혹이 더 이상 이슈화되지 않게 될 때까지 줄기차게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분들이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 그리고 그 영상 밑에 댓글들을 살펴보면 벌써 조국을 노무현, 문재인, 조국으로 이어지는 어떤 신성한 계보로 보고서는 우리는 노무현을 억울하게 잃었듯 조국을 결코 잃을 수 없다는 의견, 또는 개혁되지 못한 검찰력으로 인해 억울한 고초를 당하고 계신 조국 일가 힘내세요 라는 의견, 당장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 정의의 이름으로 조국을 지지하자고 거세게 들고 일어날 듯한 저 목소리들을 보노라면 참 마음이 갑갑해집니다. 중도로서는 노무현의 죽음과 조국의 비리 의혹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저런 식으로 진영 논리를 바탕으로 연관성 없는 사안을 하나로 엮어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개싸움으로 가는 모습, 전혀 동감이나 이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이분들과 반대편에 결연하게 서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참으로 국민 꼴이 우습게 되겠구나 하는 위기감마저 든다는 게 솔직한 표현일 듯합니다. 셋째, 앞서 첫째와 둘째가 정말 순조로이 진행되면 결국 조국은 차기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먼저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업적을 정립하면서 본인을 둘러싼 사건이 잠잠해지고 정경심 교수 등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를 기다립니다. 정경심 교수가 수사 대신 조서를 찬찬히 읽으면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결국 이 사태의 종착지는 무혐의 처분과 흐지부지임을 암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깨끗하게 해소 검증되었다면서 그 누구보다 당당한 입장을 취하게 될 조국. 그 조국은 결국 차기 여권 대선 후보로 부각, 추대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결국 차기 대통령 조국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혹은 그보다 더 큰 배경의 전폭적 지원 또한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마저 듭니다. 조국 차기 대통령. 이런 그림이 이미 전국을 구상하는 이들 가운데 합의되고 확정, 강력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상상하기도 괴로운 예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기 전, 그러니까 전 민정수석 시절이었던 몇 달 전 SNS를 통해서 반일 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하며 언론을 통해 집중 부각되었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듯 가장 앞장서서 반일을 부르짖는 그의 목소리는 무언가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더 큰 야망을 향한 명분 쌓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인사청문회에 앞서 세간에 드러난 조국 일가의 탈법과 위선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시전했던 마치 나는 이미 탄탄대로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법한 표정 연기. 또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마치자 마치 조국이 야권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으면서 친여권 성향이 국민들로부터 차기 대선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기다렸다는 듯이 보도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조국이 3위를 했다는 보도, 이는 현 집권 세력의 모든 힘과 의지를 다해 조국을 차기 대통령으로 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는 느낌은 과연 저만이 주관일 뿐일까요? 아는 분들은 잘 아는 사진입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 임명 직전 부산의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대선 진로 딱 좋은 데일, 이렇게 소주병을 배열해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조국이 니도 청와대 민정수석 하다 나왔고 지금 법무부 장관 잘하면 네가 바로 차기 대통령이다 아이가 하는 지인분들이 격려가 있었을 것임을 조국씨 본인도 수긍하고 내심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조국 일가의 여러 의혹 중 가장 핵심은 사모펀드이며 이 연결고리를 통해 들어오려다 취소되었다는 6천억 원 규모의 중국 자금이
그 본질이 아닌가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모펀드 운용업체 코링크는 2016년 4월 27일 중국 장쑤성 화군과학기술발전 유한공사와 6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코링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지 불과 보름 만에 이 같은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화군과학기술발전 유한공사는 중국 공산당이 실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해당 계약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도 전인 2016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인데 도대체 중국 측은 무엇을 보고 6천억을 밀어넣어 주었을까요?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EU 등 실로 나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정치력을 확보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해외 정치 공작 사례들은 한국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아 왔을 뿐 근래에 무수히 많습니다. 중국의 돈을 받은 호주 국회의원이 중국에 이권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난 뒤 스스로 사퇴하였다는 뉴스. 중국인 출신 이민자가 국회의원이 되어 중국에 유리한 교묘한 법안을 만들어 발의해 통과시켜 왔는데 중국 기업으로부터, 그러니까 기업을 빙자한 중국 정부의 큰 자금을 후원금으로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외교 문제로 비하대 조짐을 보이자 중국 외교부까지 나서서 발뺌하였다는 뉴스. 지구 반대편 외국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이러한 뉴스들이 인접국 한국 버전으로는 처음으로 조국 대전을 통해 겨우 한꺼풀 드러난 것은 혹 아닐까요? 도리어 중국이 최인접국이고 중국이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고스란히 놓여있는 한국에서 그동안 이런 일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가정하는 게 더 이상한 것이 아닐까요? 중국이 내뿜는 어마어마한 살인 미세먼지, 반복되는 영공 침범과 서해어장 초토화 등에도 서초 조국 수호 집회와 비견될 만한 제대로 된 촛불 집회 한 번 없었다는 점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리고 부속국을 대하는 듯한 중국의 고압적 외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검은 배경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모펀드 등 경제적 검은 후원의 매개로 중국의 입김이 대한민국의 차기 대권을 수호하고 있다는 그림은 그저 지나가는 망상일 뿐일까요? 조금은 괴로운 생각 스케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신 들어주신 분들 모두 꼭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조국 관련 그리고 중국 관련 뉴스들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스마트시티 관련 법안이 어떻게 시행령이부터 통과되어질지, 여기에 미국에서 제재하고 있는 기업, 중국의 인민감시망 TM멍 구축에 기여한 중국 업체 화웨이나 하이크비전 등이 숟가락을 얹게 되지는 않는지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가 중국으로부터 이권을 제공받은 인물 혹은 세력이 제대로 검증,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인해 부질불식간 중국에 넘어갈 수도 있는 위기 국면입니다. 감사합니다.